네, 그 회원님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4년차, 식재 4년차의 버건디펄. 이제 보통 왜 제가 이 영상을 찍냐 하면요, 보통은 이렇게 순을 집지 않죠. 순을 집지 않다 보니까 위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단과지화 되지 않고 여 위에 닭발처럼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닭발을 경쟁지만 제거하고 그 예를 들어서 결과지처럼 이렇게 난 닭발은 거기다 열매를 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쟁하듯이 전부 다 직립해 있는 경우 닭발들이, 그건 다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손을 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손을 집어서 다 참한 단과지로 다 만들어 놨죠. 이제 손을 집어야 된다 안 집어야 된다라고 하는意見은 아주 많은데, 잘 열리는 유색 품종, 우리 흔히 말하는 동양계 유색 품종과 또 자색이라 하더라도 아주 잘 열리는 그런 품종들은 사실은 순집을 필요 없습니다. 순을 집는 이유가 뭐죠? 조기 결실, 이 가장 큰 목적이죠. 물론 뭐 수간대에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지만, 근데 순을 집지 않아도 그렇게 조기 결실성이 좋은 경우는 굳이 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고급 품종, 자색 계열의 고급 품종, 우리가 재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참 나무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결과지 관리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을 집지 말고 연장지로 길게 키워서 거기다 열매를 달아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순을 집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방법 다 재배법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4월 말 5월 초에 순을 집으면 이듬해에 이런 식으로 참한 단과지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또 자르지 않고 키웠을 때, 다시 말하면 부주지로 만들어서 결과지를 달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적기 4월 말에서 5월 초에 순을 집었기 때문에 이런 참한 결과지들이 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닭발처럼 만들어서 부주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겠지만은, 요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잘 열리지 않는 자색 계열의 고급 품종을 순을 집어서 이렇게 조기 결실시키고 수세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일관성을 가지고 재배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버건디펄이죠. 4월 말 5월 초에 이게 순을 집었기 때문에 순집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오면 또 그게 막 죽잖아. 한번 찍어. 먼저 찍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래서 올해도 그래 하잖아. 그래 손이 많이 간 거는 손이 많이 간 거는 이 허브하고 이 많이 나왔고. 장과지, 그러니까 좀 길게 과지를 키워서 열매를 다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4월 말 5월 초에 이렇게 일찌감치 순을 집어서 이렇게 열매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에보니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장과지로 키워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집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반반 해보는 거예요. 내 밭에서 반반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남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해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험하시면 되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요것도 이제 버건디펄이죠, 그죠? 예. 버건디펄인데 어떤 차이냐면 요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난 봄에 순을 이렇게 집었더라면 지금 꽃눈이 들어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집었다 안 집었다? 안 집었지. 안 집었죠. 안 집다 보니까 안쪽에서 눈도 멀어져 있고
예, 바깥쪽으로 눈이 멀어져 있고, 예, 지금이라도 결과지를 만들어주면 되긴 돼요. 그래서 이게 경쟁지가 아니라면 이게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인을 해서 부주지로 만들어 놨다면 여기서 열매를 다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순을 집어서, 요게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순짓기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죽도밥도 아니에요. 예, 지금 만약 결과지를 만든다면 이런 식이죠. 여기를 잘라서, 예, 여기를 잘라서 결과지로 만들고, 예,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것도 이렇게 유인 조금 해주면은 모든 가지는 유인을 해주면 예. 유리합니다. 예, 유인해주면 유리하죠. 이 안쪽에 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짧게 결과지 처리를 해주고.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 경우죠. 이게 순을 집지 않다 보니까 안쪽에 눈이 다 말라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유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바깥쪽으로.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당겨주면 열매는 무조건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잊지 마시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4월 말 5월 초 신초가 날 때, 작년에도 이렇게 해주셨잖아. 이거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작년처럼 그 봄날의 그 결이가, 그죠? 열정이 식지 않도록 올해도 꼭 이렇게 순을 집어주세요. 이게 잘 하셨어. 작년에 이맘때 하셨어. 4월 말에서 5월 초. 요 차이입니다. 집어주고 안 집어주고 차이는. 안 집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커버렸죠. 이런 같은 경우는 가지가 2개 버려졌는데 네.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 네. 네. 버려지면은 아무래도 눈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틀려버렸어요. 맞아요. 부족한 주지를 늘릴 때는, 가지수를 즉 늘리려면은 초장에 잘라서 밑에서 벌리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는 어차피 벌리게 되면은 눈이 말라버리니까.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가지가 벌어졌으니까 아래쪽은 마르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단 과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과지가 나와 있는 것은 쉽게 마르지 않아요. 대신 이런 애들은 시간 지나면 말라버리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다시 뭐 이렇게 맹아를 터뜨리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지금이라도 요 가지를 여기다 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네네. 제거는 말고 예, 인정. 이렇게. 이렇게 인정. 근데 이제, 예, 세워두면 아래쪽이 많이 힘이 빠지겠지만은 눕혀주면 아래쪽에 탄력을 더 받겠죠. 힘을 받겠죠. 너무 좋네. 귀엽네. 가만하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올해는 순짓기 좀 하세요. 하여튼 손가락 한마디 아주 4월 말입니다. 4월 말 우리 지역에서는